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달라지는 청약시장 환경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현 정부 들어서 최대 규모인 무려 12만 가구에 이르는 주택 공급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청약제도, 대출 규정 등도 일부 바뀌어서 3040 세대들의 집 장만 기회가 다소 넓어질 거다라는 예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좋은 기회일 수 있으니만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내 집 마련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모두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다리고 있는 일부 내용 한번 미리 좀 만나볼게요. 두 곳 갈 건데 먼저 만나보실 곳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투룸과 쓰리룸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고급 빌라 기다리고 있고요. 이어선 서초구 방배동으로 갑니다. 3룸 다세대 주택까지 오늘 강남권에서 전해드리는 다양한 얘기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전화나 문자 가능합니다. 무료 전화고요.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1부 순서 저희 오늘 강남 얘기로 한 해를 마무리를 해볼게요. 먼저 만나보실 지역은 강남구 논현동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투룸과 쓰리룸 빌라고요. 7호선과 분당선, 강남구청역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7호선도 가깝고요. 시세가 18억 9천에서 22억 9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고급 빌라의 개념으로 접근하실 얘기입니다. 이분과 함께 얘기를 나눌게요. 우리 PMC 김채영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코로나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빨리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연말 분위기도 즐겁게 지내고 또 따사로운 봄볕에 소풍도 갈 수 있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전이 그립죠.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를 이제 오늘 하시면 되는데 오늘이 가장 내가 젊은 날입니다. 그거 생각하시고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들 뭐 부동산만 또 투자하시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꼼꼼히 어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거든지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예, 오늘 제가 또 준비한 거 강남 쪽을 준비했습니다. 강남 불패 하잖아요. 예, 아직까지 강남이 실망시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논현동의 고급 빌라인데 지금 고급 빌라들이 그 한강변을 많이 있죠. 고가죠. 거기는 뭐 50억, 60억, 뭐 100억대 빌라도 있습니다. 뭐 100평짜리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조금 아담하지만 투룸, 쓰리룸. 근데 이렇게 고급 빌라는 또 알파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방을 하나씩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룸, 쓰리룸이라도 뭐 쓰리룸을 포룸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고급 빌라는 다 지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이쪽에는 이제 테란노, 삼성동 뭐 이런 비즈니스 벨트가 업무 지역이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고급 빌라를 찾는 뭐 비즈니스 고급 손님들이 많이 오는 회사들이 또 이런 거를 연세를 얻어서 하고요. 또 연예인 기획사가 많잖아요, 강남에. 그런 분들도 또 많이 얻어서 하기 때문에 그 비싼 월세를 어떻게 내고 사느냐, 그런 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강남권 개발, 또 삼성동, 영동대로, GTX 등 개발 수혜지고 앞으로 일자리가 계속 고급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급 빌라 꼭 필요하고요. 고소득 직장인 많고요. 또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가능하다는 거는 연세를 주면 써리마을도 있지만 이쪽도 고급 주택단지가 고급 빌라 단지라서 연세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물론 강남의 그 차익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권에서 이렇게 고급 빌라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임대 놓기 참 좋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입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네, 입지가 조금 이렇게 강변에 있는 고급 빌라들은 너무 고가인데 그래도 안쪽에 있어서 조금 아담한 고급 빌라죠. 보통 고급 빌라는 뭐 7, 80, 100평 이런데 요거는 뭐
뭐 30평, 40평 뭐 요 정도, 4, 50평 정도니까 위치는요. 우리가 말하는 학동역에서 강남구청역 요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 뭐 임페리얼 호텔도 있고 이쪽에 고급 주택들이 있죠. 예, 그쪽에 위치해 있고 일단은 업무지가 이렇게 삼성 개발 복합 개발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복합 개발지는 교통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이동 가능하고 여기 어디든지 강남에 그 이동이 편리하고 업무 단지에 그 접근이 가능하고 또 생활 인프라도 워낙 잘 돼 있잖아요. 뭐 백화점이 뭐 우리가 알려진 롯데, 신세계 뭐 이렇게 현대백화점 다 골고루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기 좋고요. 또 게다가 코엑스도 가까이에 있고 병원도 종합병원 우리가 말하는 알아주는 세브란스 병원이나 삼성병원도 가까이 이용할 수 있고 물론 뭐 병원, 백화점뿐 아니라 뭐 교통이면 교통, 교육도 이쪽에 뭐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그쪽에 강남구나 또 교육이 굉장히 교육 때문에 명문학군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생활 인프라는 뭐 문화까지 하여튼 생활 인프라가 제일 갖춰진 곳이 강남입니다. 그런데다가 게다가 앞으로 일자리가 또 지금도 강남이 서울 시내에 약 4분의 1 일자리가 몰려 있는데 앞으로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120만, 130만이 늘어난답니다. 지금이 현재 한 100만 이상, 120만 그 정도 되거든요. 더블이 되죠. 그래서 정보사 부지 개발 있죠. 롯데 부지, 롯데 칠성 부지 개발 있죠. 또 영동대로 지하 뭐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 단지, 삼성 또 요쪽 양재 우면 요쪽에도 개발을 계속 연구단지가 이루어지고 또 이 개포동도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수세 역세권 뭐 계속 개발 지역이 많이 있고 또 남부 터미널도 개발을 예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직주 근접지고 또 중요한 거는 고소득 또 고소득층이 많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고소득층이 많은 곳, 고급 빌라가 성행하는 곳입니다. 강남구 논현동인데 앞으로 또 기다리고 있는 개발 계획들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호재 얘기 한번 들려주실까요? 네. 이쪽 호재는 강남은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워낙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이 삼성동 부지 코엑스부터 종합운동장까지 지금 쭉 개발을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강남이 지금 저 테헤란로의 그 업무 단지가 쭉 있는데 거기에 이어져서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개발 호재가 어떤 거냐? 뭐 현대자동차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지금 롯데타워보다 15m 높습니다. 게다가 연면적은 네모 반듯하게 쭉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롯데타워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쪼그라들죠. 위에까지 똑바로 올라가서 연면적이 3배이기 때문에 그만큼 뭐 여기 종사자들이 3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 롯데타워만 하는 게 아니라 6개동이 건설이 되는데 그중에서 또 뭐 대표할 만한 것이 공연장입니다. 공연장이 1,600석짜리 요게 공연장이고요. 이게 또 호텔이 들어옵니다. 호텔과 이 또 광장이 축구장 3배의 광장이 또 생긴답니다. 굉장히 좋죠. 게다가 좋은 거는 전망대예요. 전망대가 지금 롯데타워 전망대 올라가 보시면 좀 조그맣잖아요. 답답한데 여기는 2개 층으로 이렇게 서울 시내를 다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또 어떤 관광지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도 있겠죠. 게다가 또 바로 옆에 연계돼서 영동대로 지하와 봉은사역까지 지하로 쭉 지하 넓이가 약 30-40배 축구장 30-40배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죠. 교통이다, 뭐 쇼핑이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오고 지상은 이렇게 광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광장이 또 친환경적으로 서울 시민의 어떤 휴식처가 되겠죠. 예, 게다가 지금 이 강남구의 일자리는 여기 이제 테헤란로를 쭉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제가 보기 좋게 이렇게 했는데 삼성역을 비롯해서 강남역까지 여기가 굉장히 그 업무지가 아주 고층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강남역에서 저 교대 뭐 저쪽 서초까지도 지금 이제 종상향이 돼서 쭉쭉 업무 단지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게다가 이제 삼성동으로 저는 끝난다고 생각 안 해요. 롯데타워가 또 바로 옆에 있죠. 잠실에서 연결돼서 그쪽까지 잠실
지나서 그 석천대로까지 쭉 이어지는 업무 단지가 굉장히 길게 늘어지니까 일자리는 그만큼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서초에서 그 AI 카이스트 대학원 부지가 지금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2023년에 대학원이 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만큼 AI가 그 로봇 뭐 이런 거죠. 예, 그런 그 박사들이 몰려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더욱 보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급 빌라에 회사에서 아예 지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양재 쪽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강남에는 대형 개발지도 이루어지지만, 또 하나 이제 그만큼 아주 우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입니다. 수소 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로 역세권만 개발하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파트나 아니면 쇼핑센터, 호텔 다 복합적으로 또 이쪽에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게다가 이제 또 지금 고속도로가 굉장히 정체 현상이 심하죠. 그곳을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 소통을 편리하게 하고, 지상으로는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이제 서초구나 강남구에 그 가림막이 있는데 그것도 철거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바뀔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통 GTX, ACD 노선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삼성동에. 그래서 강남은 교통의 어떤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새로운 또 그 지하철이 생기는데, 위례 신사선 예상 노선 있죠. 또 이 KTX 의정부까지 연장이 됩니다. 삼성동에서 편리해지죠. 또 위례 과천선 앞으로 이렇게 교통도 늘어나고 문화도 늘어나고 점점적으로 이 강남이 세계에서 강남 스타일에서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수가 노래를 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강남 다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선호하는 데는 또 그만큼의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호재를 가지고 있고 임대 놓기 좋은 환경입니다. 이 지역에서 고급 빌라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어떤 매물이 괜찮을지 지금부터는 매물 얘기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와 함께 가격 정보도 이어주세요. 네. 네, 이제 일단은 이 강남 하면은 조금 이제 고급 빌라이기 때문에 좀 프라이빗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수요자가 많이 있고, 또 선호도가 또 우수하죠. 이쪽은, 강남 쪽은. 그래서 고소득 임차 수요 풍부하죠. 다양한 편의 시설이 있고 또 희소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이 고급 빌라가 예전에 지은 것들은 커뮤니티다 이런 게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커뮤니티 시설이 스크린 골프장까지 갖춰져 있고요. 또 우리가 조식 서비스 있죠. 조식도 여기는 24시간 간단하게 커피 한 잔에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비즈니스 룸까지도 갖춰져 있고, 파티룸 골고루 갖춰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대형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눈에 보듯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 강남에 고급 빌라 희소 가치 있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금액까지 이어가 볼게요. 전세와 월세로 나눠서 가격 구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고급 빌라라서 18억 9천만 원에서 22억 9천만 원인데, 한강변에 있는 것은 더 이제 좀 가격이 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약 15억 원에서 18억 7천만 원인데, 이 전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세 시세는 조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실투자 금액은 3억 5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고가지만 왜 이렇게 적을까요? 이러는데, 이쪽은 이런 고급 희소 가치가 있고, 고급 빌라가 희소 가치가 있고 또 찾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투자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이제 실거주를 하시고 싶은 분도 있어요. 꼭 세만 주는 게 아니고 나도 좀 프라이빗하게 명품 공간에서 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곳이고요. 또 하나, 이곳에 이제 지금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와서 보시면 피트니스 같은 경우도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PT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PT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선생님 모시고 와서 개인적으로 PT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또 월세 소득을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월세 이제 보증금 같은 경우는요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더 받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한 400에서 500 정도의 그 수익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것은 또 연세로 한꺼번에 1년치를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이 좀 적죠. 요거는 뭐 저 은행에서 한 15억 정도의 그거를 잡았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예상 실투자 금액은 12억 9천만 원에서 16억 6천만 원인데 요즘 뭐 상가 수익도 뭐 만만치 않은데 이런 거 같은 거 상가 투자를 하려다가 이것도 괜찮겠다. 내가 나중에 거주도 하고 싶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해 주고 싶고요. 또 이제 이렇게 아파트에 또 아파트가 요새 워낙 고가긴 한데 조금 내부가 좀 옛날 거가 많아요. 근데 이곳 같은 경우는 다 수입품 제품으로 다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뭐 주방 기구도 뭐 독일제고 또 이런 저 지하 창고도 각자 개별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내가 안 쓰는 거는 또 내 개인 사무 그 창고에 보관도 하고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를 하면 한참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나와서 눈으로 확인하심이 좋겠습니다. 네. 자, 강남에서 고급 빌라 정보 함께 했습니다. 궁금한 내용 참 많으실 거예요. 아래 번호 전화 주십시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다음 지역 갈게요. 이번에도 역시 강남권입니다. 서초구 방배동으로 갈게요. 3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7호선 내방역에서 걸어서 한 7분 정도, 시세가 7억 7천에서 8억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방배동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배동도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얼마만큼의 매력이 있는지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네, 일단 이 서초구 방배동도 여러분들이 뭐 교육이면 교육, 교통, 문화, 뭐 여러 가지로 직장 뭐 다 갖춰지고 생활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곳이죠. 그런데 3룸이고 한 24평 정도 됩니다. 23, 4평 되기 때문에 4인 가구가 충분히 살 수 있고 아니 예전 같은 경우는 이 동성인 경우는 5명도 살 수 있죠. 예. 그래서 일단 이곳은 강남 및 업무지구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이고요. 뭐 생활 인프라, 뭐 교통, 교육 뭐든지 갖춰져 있는 곳이고 또 하나 이제 지금 방배동이 지금 다 바뀌고 있어요. 옛날 방배동이 아니에요. 새로 재개발도 되고 뭐 재건축도 돼서 이쪽의 집가 상승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서초구에 다양한 개발 계획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 가치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내가 직접 바로 살지 못해도 우선 전세 놓고 조금 기간을 뒀다가 와서 입주하실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거주 만족도가 상당한 곳입니다. 상당히 높은 곳이에요. 서초구 방배동이고요. 주변 분위기 어떤지 인프라들 기반 시설 한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네. 주변에 보시면 이제 여기 방배동 내방역에서 가깝죠. 내방역 있고 우리가 말하는 썰의 마을도 요 가까이 뭐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도 고급 주택가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요. 도로도 아주 반듯반듯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쪽은 뭐 서리풀 터널 지금 뚫려가지고 쭉 삼성동 뭐 잠실까지 바로 직선거리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뭐 명문고등학교가 많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누구나 이제 교육도 하고 직장도 가까이에 갖고 이런 분들이 원하시고 뭐 예술종합예술학교도 있고 교대도 있고 뭐 법조타운도 있고 그래서 이쪽은 뭐 굉장히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싶은 곳인데 특히 이런 차별화된 고급 주택가는 많지가 않습니다. 시소 가치가 있고요. 우선 교통이 좋죠. 이쪽은 뭐 강남은 다 좋습니다. 일단은 뭐 내방역에서 뭐 걸어서 이수역도 가까이에 있고요. 뭐 교대역이라든지 터미널역이라든지 어디든지 사통팔달 뭐 10분 20분 되면 환승역이 조밀하게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좋기 때문에 좋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직접 근접지를 많이 원하시잖아요. 교통이 좋기 때문에 접근성이 강남에서 뭐 업무지 많이 몰려 있는데 강남 많이 몰려 있죠. 삼성동 또 사당동도 업무지 많이 몰려 있고 우리가 뭐 여의도 영등포 쪽
많이 몰려 있죠. 앞으로 이제 용산이나 시청, 업무지 접근이 굉장히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근접지로 교통 좋고 그래서 그런 쪽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이렇게 교통, 교육, 뭐 업무지 많은데 특히 업무지 많은 곳이 가장 투자처로 알맞은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실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임차인들이 대기 중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개발 호재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이쪽 강남은 이제 호재들이 뭐 서울을 균형 발전하기 때문에 호재들이 다 어디든지 있습니다. 다 이런 시에서 20년 계획을 하고 다 있는데 그래도 빨리 진행되고 대형 호재들이 많은 곳이 강남입니다. 지금 여기 반포 아파트 이쪽에 지금 한 5천 세대가 지금 이렇게 건립이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아파트 가격을 예상을 하는데 굉장히 고가로 1억이 넘는 가격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또 이제 방배동에 조금씩 방배동 그 마을에 오래된 주택들이 많죠. 옛날 주택들이 지금 다 이렇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그 이제 구역입니다. 한 15구역까지 나눠져 있고요. 지금 뭐 진행되는 게 뭐 관리 처분 인가된 데도 있고 이제 뭐 앞으로 재건축할 아파트들도 있고 이쪽에 아파트들도 이제 재건축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앞으로는 이제 뭐 대형 개발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꾸준히 개발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지금 정보사 부지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업무지도 물론 들어오지만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서울 대표 문화예술 거점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문화예술이 이쪽으로 중심지가 돼서 더더욱 예술도 가까이 접할 수 있게 되겠죠. 예, 게다가 또 이제 사당 복합 환승센터 이쪽에 지하 9층까지 이렇게 썬큰식으로 안에를 다 들여다 볼 수 있게끔 몇 층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지하는 이제 뭐 환승센터로 하고 뭐 보면은 이렇게 뭐 그냥 환승센터만 하면은 뭐 지하만 있어도 되겠지만 위에는 업무 복합직으로 개발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자리가 또 늘어나는 곳이고요. 또 이제 롯데 뭐 칠성 코오롱 부지 이쪽으로 서초구에 종상향돼서 이 핑크빛 있는 쪽이 또 업무지가 늘어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경부고속도 지하와 한남 IC에서 양지 IC까지 지하로 이렇게 지하 이 두 층으로 이제 차들이 소통이 편해지고 지상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앞으로 계획도가 나와 있고 또 이제 강남에 보면은 GTX AC D 노선이 어디든지 뭐 환승할 수 있죠.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든지도 뭐 사방팔방 빨리 이동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호재 얘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이에요. 어떤 집이 괜찮을지 체크 포인트와 함께 금액 정보도 한번 이어볼게요. 네. 네, 일단은 이곳 같은 경우는요. 조금 강남하면 계속 지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인데도 오르고 있죠. 조금 여러분들이 좀 그게 아이러니하다고 하는데 요즘 조금 돈이 조금 뭐 세계적으로 조금 많이 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걸 예상하셔야 되겠고요. 고소득 임차인이 선호 지역이다. 뭐 아무래도 강남은 아무래도 또 그 수입이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3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24평 정도의 넓게 쓸 수 있는 실평수가 한 24평 정도, 아파트 24평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생활 인프라 잘 돼 있고 뭐 서초, 반포, 방배동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수혜지다. 주변에 아파트가 고가가 생기면 누구나 거기 살고 싶지만 전세가 만만치 않고 매매도 만만치 않아요. 다들 뭐 몇십억, 뭐 20억 막 이렇게 되니까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래도 다세대 주택은 뭐 10억 정도의 많이들 들어오는데 3룸에. 근데 이곳 같은 경우는 조금 요즘 봄에 이렇게 분양한 게 한 11억, 12억 가까이 분양을 했어요. 요 사이즈가. 근데 요곳은 조금 적게 나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매매가를 보시면 7억 7천만 원에서 8억 원. 굉장히 착한 가격이죠. 그래서 전세를 활용하시면 요새 전세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6억 8천에서 7억. 그래서 예상 금액은 1억에서 1억 2천만 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약 뭐 이것도 월세 보증금은 좀 바뀔 수가 있고요.
200에서 뭐 230, 220에서 230 정도. 그래서 이제 대출은 한 40% 가능하고요. 예상 투자 금액은 4억 1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요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겠는데, 우선 중요한 거는 이곳은 내가 살면서도 투자할 수 있겠고요. 지금 사놓으셨다가 내가 미래에 가서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투자하실 때 투자 선호도 많고 와서 다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큰 금액으로 투자하긴 강남이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3룸을 1억 정도에 투자할 수 있는 똘똘한 한 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똘똘한 한 채 서초구 방배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1대 무료 상담 정보 좀 드리면서 1부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부동산에 따른 아파트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대1 무료 상담이에요. 안전하게 선착순으로 소수 인원에 한해서만 예약하시면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장소 잘 확인을 하시고 함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담 관련해서 또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 전화나 문자 가능하시거든요.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4시 27분 43초 지나고 있고요.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란하죠? 저희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에서는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눕니다. 이로운 투자자문 함주원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다리고 있는 내용 좀 일러주세요. 네. 네, 오늘 강의 주제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소액으로 벼락부자 되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주택 공급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부 자체에서도 이 공급 부족 현상을 인정을 했고 다양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 공급 부족 현상을 지금 타개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많은 투자자분들도 지금 정비 사업에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고 투자의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소액으로 벼락부자 되는 투자 전략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 정부도 인정한 이제 공급 부족 현상입니다. 해결책은 바로 정비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 정비 사업이 이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앞으로 투자는 바로 정비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이 공급 부족 현상을 지금 극복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미래 가치 그리고 투자 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광진구 자양동 미래 가치와 투자 가치 왜 높은 지역인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로 정부도 인정한 바로 공급 부족 현상, 바로 해결책은 정비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그래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서울 아파트 공급 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분양 물량과 이제 입주 물량을 두 군데로 나눠 놨는데요. 지금 2020년도 지금 분양 물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5만 7천 건 조금 넘습니다. 하지만 입주 물량 자체가 지금 4만 2천 건. 근데 더욱 중요한 점 바로 2021년에 지금 입주 물량 자체가 2만 1천 건으로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2022년도 내후년에는 1만 2천 건으로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납니다. 그만큼 서울의 입주 물량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입주 물량 자체가 크게 줄어듦에 따라서 정부 자체도 이 입주 물량 자체를 크게 대량으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입주 물량 자체를 크게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의 아파트 가격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평균 가격대가 10억대라고 할 만큼 큰 폭으로 상승이 됨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입주로 지금 실거주로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정말 큰 금액에 맞춰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입주 물량 자체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아파트 가격 더 큰 폭으로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자체에서도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입주 물량 자체를 크게 증가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입주 물량 자체를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입주 물량 21년도, 22년도 반토막이 납니다. 정부 자체에서도 주택 공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비 사업을 통한 대량 공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건축, 공공 재건축을 통해서 입주 물량 자체를 크게 증가시킨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맞춰서 재개발 예정지에 위치한 투자 매물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정비 사업이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로 선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정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예정지에 위치한 정비 사업이 가능한 지역의 다세대 주택, 소형 주택으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이 다세대 주택, 소형 주택의 매물 자체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가격 자체도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분들, 정비 사업으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발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이런 좋은 매물 위치에 있는 정비 사업이 가능한 지역의 매물 잡으실 수가 있다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앞으로 투자는 바로 정비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공 재개발, 민간 재개발을 눈여겨서 보셔야 될 텐데요. 우선 정비 사업 바로 공공 재개발 그리고 민간 재개발 그리고 공공 재건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 재건축도 있지만 공공 재건축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공공 재건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공공 재개발 지금 사업 속도를 보게 되면은 5년 이내에 실입주가 가능하도록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만큼 사업 속도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용적률 상향 그만큼 건물을 높게 지으면서 세대 수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정말 5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가 될 정도로 사업 속도 굉장히 빠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에서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그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제외가 됨에 따라서 사업성 굉장히 좋아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간 재개발을 보시게 되면은 민간 재개발 사업 속도 10년 걸립니다. 그 이상 걸리는 사업장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초과 이익 환수제 없습니다. 그만큼 건설사가 이익이 발생하면 그만큼 이익금을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실거주 2년 요건 없습니다.
대부분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저희 회사로 문의 주실 때 이 정비 사업, 민간 재개발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2년 실거주 요건 때문에 투자가 망설여진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2년 실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만 하고 계셔도 입주권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 꼭 명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바로 관리 처분 인가 후 바로 중후반까지 지금 지위 양도가 지금 가능하다. 그 매물 자체를 오고 갈 수가 있다. 팔 수가 있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지금 투자를 하실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 재건축을 보게 되면 사업 속도 민간 재개발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사업 속도 10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초과 이익 환수제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익이 발생이 되면 정부 자체에서 이익금 자체를 환수해 가기 때문에 지금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공공 재건축을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익금이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양가 상한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점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집주인분들의 경우는 2년 동안 공공 재건축 단지에 내에 실거주를 하셔야지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2년을 실거주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공공 재건축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후까지가 지금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속도 초중반까지 지금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공공 재건축, 공공 재개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 재개발의 경우는 정부의 규제 정책에서 오히려 피하고 있고 오히려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공 재건축의 경우는 그대로 규제 정책을 반영이 되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공공 재건축의 경우는 안전진단이 통과된 사업장 안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어렵게 통과를 했는데 이 규제 정책을 그대로 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공공 재건축은 배제를 하시고 이 투자를 하실 때에는 바로 공공 재개발과 지금 민간 재개발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에 지금 중점을 두고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미래 가치 그리고 투자 가치 높은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 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자양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쪽 지역 정말 입지적으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강을 정말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한강변에 속해 있고요. 한강변에 지금 대표적인 아파트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없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이 광진구 자양동 지금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정말 사업성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지금 입주민 자체도 지금 개발을 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바로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마시단지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왜? 바로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기 때문에 큰 수혜로 인해서 광진구 자양동 지금도 지가가 상승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더 큰 폭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 꼭 명심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때 자양동에 지금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투자 수익률 극대화 가능합니다. 바로 정비 사업을 통해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정비 사업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규제 정책 대부분 아파트 그리고
재건축에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말 가격대가 너무 높고 세금적인 부분, 규제 정책이 지금 아파트로 쏠려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의 경우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규제 정책 대부분 이 재건축에 쏠려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재건축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책을 피해서 투자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 바로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개발 확정되면 한강 조망 가능한 아파트 입주민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 정말 지가 상승도 크게 노려볼 수가 있고 내가 살고 있는 한강뷰 보면서 정말 인프라 좋은 지역에 거주를 할 수가 있는 입주민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고 임대가도 지금도 이제 전세가가 상승이 됨에 따라서 소액 투자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빨리 선점하셔야지 이런 좋은 매물 잡을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부자 되실 수 있는 전략을 세워주셨어요. 1대1 상담 시간도 있네요. 좀 안내를 해드릴까요? 자양동, 연신내, 용산 이렇게 핵심 지역에 투자하실 수 있는 그 전략을 세워주신다라고 합니다. 예약하십시오. 선착순으로 함께하는 자리니까 소수 인원만 만나볼 수 있는 1대1 무료 상담. 서울전화 2638-3994로 전화 주시면 제가 예약 도와드릴게요. 많은 분들 전화 함께 하셔서 좋은 정보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 이제 지역 얘기로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불광동 먼저 갑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이 연신내역에서 걸어서 한 7분 정도입니다. 시세가 3억 7천에서 4억 선.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평구로 왔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지금 은평구 불광동 지금 현재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하지만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세는 3억 7천에서 4억 원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1억 7천에서 2억 원대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서울 서북부 신전략 거점으로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가 상승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 정비 사업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주 수요로 인한 지금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공공 재개발뿐만 아니라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정말 그 인프라 자체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지 말씀을 드리면 연신내 역세권 지금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이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 되겠는데요. 연신내 역세권 최고의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강남의 접근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연신내 역세권에서 강남까지 1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연신내 역세권 직주 근접 가능한 지역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다양한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주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지금 은평구 중개에서도 연신내와 바로 불광 역세권이 신전략 거점으로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 바로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노후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크게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바로 GTX A 노선이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교통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연신내 역세권 지가 상승 정말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부당서 서북부 연장안도 독바이 역세권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GTX A 노선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연신내 역세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노후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고요. 이쪽 지역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입니다. 내년에 바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면 정말 서울 도심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체크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저희와 함께 임장 활동을 통해서 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지 현장에 가셔서 투자 계획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도를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신축이기 때문에 주변이 다 대부분 노후된 밀집 지역입니다. 거기에 신축 들어가면 너도 나도 신축에 거주를 하고 싶은 수요자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 3억 7천에서 4억 원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 약 1억 9천에서 2억 원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 자체는 1억 7천에서 지금 2억 원대의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 지금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는 내년에 바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정말 매물을 잡을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은평구 불광동 다녀왔고요. 계속해서 빠르게 다음 지역, 이번에 저희 광진구 자양동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여기서 분리형 원룸 다세대고요. 2호선 건대입구역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세가 3억에서 3억 2천만 원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자, 자양동으로 왔습니다. 얼마만큼 또 매력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예, 광진구 자양동 지금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심의 접근성,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는 지금 3억에서 3억 2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 맞추시고 실제 투자하실 금액은 1억 4천에서 1억 6천에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지금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의 접근성,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하기 때문에 20, 30대 젊은 직장인분들의 수요 상당히 풍부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치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지금 개발 사업들로 인해서 정말 호재 상당히 풍부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 말씀을 드리면 광진구 자양동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직선거리로 강남까지 3km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에 정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진구 자양동 지금 삼성동 GBC 개발 사업 현재 착공에 들어갔고 1만 7천 명 이상의 근무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호재 상당히 풍부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만 7천 명 이상의 근무자가 바로 저평가되어 있는 광진구 자양동으로 밀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세 자체에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입주자 자체가 풍부하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실 마이스단지 정말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되겠습니다.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에 정말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진구 자양동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정말 개발 압력 정말 높게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 조망 가능한 아파트 입주민이 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성수 전략 정비구역 사지구 옆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초근접 거리에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개발의 속도를 내는 만큼 자양동 자체가 집가 상승뿐만 아니라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와 함께 임장 활동 왜 될 수밖에 없는지 저희와 함께 임장 활동을 통해서 정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구나 눈으로 보시고 투자의 방향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2호선과 지금 7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 지역 역세권 개발 사업도 풍부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노밀집 지역의 경우는 정말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세는 3억에서 3억 2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 약 1억 5천에서 1억 6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1억 4천에서 1억 6천만 원에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소액으로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운때 맞아서 개발이 된다면 한강변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입주민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저희와 함께 임장 활동을 통해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 보시고 투자 방향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진구 자양동 얘기까지 한강변 중심으로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셨다면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